사회적 기업 유통 경쟁력 강화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션을 준비한 행복나래의 대표 김태진입니다. 행복나래는 SK가 설립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저희는 사회적 기업을 돕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익금 전액은 사회적 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행복나래는 사회적 기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회적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SK 각 기업이라든가 다른 대기업과 연결해주는 연결 통로의 역할도 해주고 있고요. 또 교육 사업도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아직은 우리 사회적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많으시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고요. 통계적으로 볼 때 저희 나라에 약 한 3,000개 정도의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인증, 앱이 사회적 기업까지 포함해서요. 그 3,000개 사회적 기업의 한 개당 평균 매출이 1년에 10억 정도 됩니다. 물론 더 크고 잘하는 회사도 있지만은 평균으로 봤을 때 10억 정도 되고 손익 측면에서 보니까 사회적 기업도 일단 이익을 내야 지속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익 측면에서는 평균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 사회적 기업이 아직은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겠죠. 사회적 기업이 갖는 어려움은 자금이라든가 인재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게 판로 개척입니다. 결국 좋은 뜻을 가지고 만드신 상품을 잘 판매를 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판매할 수 있는 유통 채널 확보가 쉽지 않은 게 사회적 기업의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대형 유통 채널 세 군데를 모시고 이쪽에 어떻게 진입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들에서는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대형 유통 채널들도 사회적 기업들의 그런 뜻을 알고 소비자하고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SK에서 가지고 있는 유통 채널은 SK 스토어라는 홈쇼핑 채널, 그리고 11스트리트라는 인터넷 쇼핑 채널 등이 있죠. 또 롯데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유통 채널 중 하나인 롯데마트에서도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입점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를 모시고 어떻게 하면 이 대형 유통 채널에 입점하고 여러분들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20분씩인데 15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 5분은 궁금하신 거는 질문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맨 마지막 10분은 행복나래가 전개하는 사회적 기업 경쟁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K 스토어에서는 홈쇼핑 채널 입점에 대해서 커머스 사업본부장이 직접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또 11번가에서는 인터넷 쇼핑에 우리 사회적 기업들이 어떻게 입점해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11번가의 셀러 지원팀장이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대형 유통 채널인 롯데마트에서는 동반성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어떻게 하면은 입점을 하고 판매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실 겁니다. 끝으로 사회적 기업의 유통 경쟁력을 지원하는 행복나라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자로 SK 스토어의 김판수 커머스 사업본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SK 스토어의 김판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SK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홈쇼핑입니다. 온라인 홈쇼핑, 온라인 쇼핑 중에서 홈쇼핑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선정된 사회적 기업들을 저희가 갖고 있는 역량, 노하우, 자원들을 공유를 해서 온라인 시장, 특히 홈쇼핑 시장에서 규모 경제를 가져갈 수 있도록 어떤 기반을 제공해 드리고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적 기업들을 다 후원해 드릴 수는 없고 우리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정말 선택받을 수 있는,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과 브랜드로서 성장하실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 드리고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홈쇼핑에서도 이 티커머스라는 그런 새로운 시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 SK스토어가 운영하는 상황들, 그리고 일반적인 홈쇼핑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입점 절차와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티커머스 저희 SK스토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홈쇼핑 모두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후원 프로그램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K스토어는 쇼핑에서부터 광고까지, 그리고 쇼핑 투 올이라는 타이틀로 명칭된 사명을 가지고 시작한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크게는 제가 총괄을 맡고 있는 티커머스 홈쇼핑 비즈니스고요. 또 하나는 온라인 광고 쪽을 하고 있는 광고본부가 있습니다. 두 개의 회사가 합쳐져서, 두 개의 사업본부가 합쳐져서 저희 SK스토어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티커머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홈쇼핑은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기존의 라이브 홈쇼핑들이 대부분이고요. 근 몇 년 전부터 티커머스라는 명칭으로 새로운 형태의 홈쇼핑들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에 나와 있던 홈쇼핑들은 라이브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티커머스 같은 경우는 녹화를 진행을 해서 그 녹화된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매출을 일으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도 보시겠지만 저희는 화면 구성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그 기술 기반의 정보 전달을 중요시해야 되는 차원이 있어 가지고 과기정통부의 어떤 가이드에 따라서 저희는 운영을 하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VOD 영역이라고 되어 있고 데이터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홈쇼핑은 저 VOD 영역이 TV 전체를 다 차지를 하고 있고요.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VOD 영역에 송출되는 상품을 사전 녹화를 통해서 그 편집된 제품을 노출을 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 영역을 통해 가지고 지금 방송되고 있는 VOD 영역의 상품 이외에 또 다른 유관 상품이라든가 다른 상품들, 그다음에 각종 정보, 이벤트 같은 것들을 노출을 시킴으로써 저 영역을 통해서 소비자와의 어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티커머스 시장 전체가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들은 좀 시장적인 추이에서 좀 주목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홈쇼핑 전체에서 보면 라이브 홈쇼핑들도 성장은 하고 있지만 성장 추세는 점점 줄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 티커머스를 통한 홈쇼핑 비즈니스는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보면 248억, 거래액 규모 248억인데 올해 정도에는 2조에서 3조까지를 바라보고 있는 시장으로 급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SK스토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K스토어의 티커머스는 2017년 12월에 저희 스토어란 타이틀을 걸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2018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18년에 분사를 하면서 저희가 업계 최고 수준의 방송센터를 구축을 했고
그 흔히들 얘기하는 그 S급 채널들, 한 자릿수 채널들도 과감히 전진 배치를 하고, 그래서 상품 경쟁력이나 방송 경쟁력, 운영 경쟁력들을 극대화시켜 나가면서 선두를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VOD 영역 이외의 데이터 영역에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그 신개념, 그 쇼핑 앱을 저희가 선보였고요. 그걸 통해서 좀 더 다양한 동영상들을 소비자들한테 노출시키면서 좀 더 많은 상품들을 전개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1, 4분기에 대외적으로 이미 매출로는 업계 선두였던 K쇼핑과 신세계 TV쇼핑을 제끼고 저희가 1, 2위를 올라간 것들은 이런 어떤 기술 기반의 어떤 저희 SK그룹이 가지고 있는 ICT 패밀리스의 어떤 기반들, 그다음에 기본적인 그런 경쟁력들을 저희가 가져가면서 수혜를 빨리 잡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홈쇼핑에서 일반적인 입점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의 제안과 그다음에 머천다이저들, 각 카테고리의 MD별 상담, 그다음에 QA, 그다음에 전산상의 협력사 등록과 계약서 체결, 그다음에 방송, 일련의 프로세스들이 좀 진행되고 있고요. 입점 진행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 MD가 자체적으로 소싱을 한 상품이 아니면 협력사들이 제안하신 상품들은 공식적인 채널들, 대부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상품 제안을 하시게 되고요. 상품의 채널이 더 모든 상품들이 TV용 상품이냐? 그건 아니고 TV 혹은 모바일, PC 다양한 어떤 판매 채널별로 상품들에 대한 제안을 하실 거게 될 거고요. 제안하신 상품들에 대해서는 해당 카테고리의 담당 MD들 혹은 담당 팀에서의 어떤 상품 경쟁력 등을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SK스토어에서도 저희 SK스토어 PC몰에서 상품 제안을 받고 검토, 그다음에 피드백을 드리는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MD 상담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해당 카테고리의 담당들이 해당 상품의 경쟁력이나 시장성들을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협력사분들하고 협의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게 고객 니즈와 시장 분석들, 그다음에 구성들을 협의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일반적인 경우 상품 선정위원회라는 걸 거쳐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담당 MD 혹은 담당 팀에서의 그 주관적인 판단에서만 상품 선정이 되지는 않는다는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반적인 상품 선정위원회에서는 상품성이나 거래 조건, 그다음에 시즌성, 그다음에 방송을 통하게 되기 때문에 심의적인 표현이라든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리스크에 대한 검증들, 그다음에 디자인이나 편리성, 그러니까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주로 평가를 합니다. 저희 SK스토어에서는 그 일반적인 상품이 그렇게 들어와도 그 기업이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일 때, 그리고 사회적 기업일 때, 또 장애인 기업일 때 가산점을 더 부여를 시켜서 동일 상품이라고 생각됐을 경우에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들을 좀 더 후원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QA 부분입니다. 품질 검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냥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홈쇼핑은 방송을 통해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품질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관리가 심하게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좀 더 많은 법적 제약을 받고요. 그 품질에 대한 그 퀄리티가, 품질에 대한 그 조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저희가 관계 법령으로 해당되는 것들이 전기용품,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법, 그다음에 화장품법, 식품위생품법, 말씀드렸던 대로 방송을 통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법령의 제한을 받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 문제서부터 표준 제조 공정 준수 여부, 그다음에 완성품의 검사, 그다음에 원산지, 제품의 내구성에 관련된 테스트, KC 인증,
전기 한정 인증, 기능성 검증까지 다방면에 거쳐서 품질 검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홈쇼핑 진출을 생각해 주신다는 그 협력업체 분들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꼭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심의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큽니다. 방송적인 측면에서 저희 쇼호스트 분들이나 여러 가지 방편으로 그 장점들을 설명을 할 때 있어서 분명히 검증되지 못하는, 확인되지 못한 사실들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심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많은 관리와 경험치가 필요한 비즈니스라고 보여집니다. 좀 전에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일반적인 홈쇼핑에서의 구조고요. 저희가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후원 프로그램을 간략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를 하고 검토를 거쳐서 상품 선정위원회를 진행하는데, 저희는 사회적 기업들에 한해서는 저희 행복나래를 통해서 상품 제안을 받습니다. 저희 행복나래가 운영 벤더의 역할도 충분히 해주시고 계시고요. 사회적 기업들은 행복나래에 요청을 하셨을 때 행복나래에서 1차 상품을 선정을 하고 심사를 거쳐주십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제안을 주시면 그 제안된 상품을 가지고 내부 품평회를 거쳐서 밑에 보시는 지원 컨설팅과 판로 확대 지원에 대한 저희 그 정보 공유와 노하우 전달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TV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상품들은 TV 방송으로 저희가 운영을 진행을 하고,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영역에서의 반복적인 노출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저희 7월 달에 오픈될 예정인 PC몰을 통해서도 해당 상품들은 노출이 진행될 수 있고요. 더불어서 그 SK온이라고 저희가 클라우드 기반의 동영상 쇼핑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도 노출을 시켜드릴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상품들과 컨설팅, 그 지원 확대들을 통해 가지고 전달될 수 있는,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정하고 진행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상품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에서는 제일 큰 거는 사실 기획적인 측면입니다. 그 시장의 규모, 그다음에 소비자의 니즈를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적합하게 소비자에게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공유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의 가격이라든가 구성, 그다음에 신규 패키지에 대한 개발 같은 것들을 저희가 저희 노하우를 충분히 전달시키면서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회적 기업들은 상반기, 하반기, 행복날을 통해서 저희가 제안받은 상품들을 품평회를 연 2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품평회에는 저희 MD, PD, 그리고 방송심의, 해당 유관부서의 모든 담당들이 참석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개선사항이나 소고점들을 좀 같이 청취를 하고 좀 더 개발시킬 수 있는 부분도 찾아냅니다. 그리고 우수상품을 선정해서 방송 기회를 부여해드리고요. 이것 이외에도 일반적인 홈쇼핑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간략히 말씀을 드리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주시고 가야 된다는 지점들을 저희가 홈쇼핑 아카데미를 통해서 설명을 또 해드리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홈쇼핑 입점 설명회를 드리고요. 거의 5시간 동안 저희 담당들이 카테고리별로 1대1로 그 맞춤형 교육을 해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홈쇼핑 아카데미에서 제공해드리는 분야는 상품과 상품 기획, 흔히 SCM이라고 하는 물류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QA, 품질에 대한 부분, 방송 심의적인 부분, 전 분야에 걸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그 저희의 자원들을 배분해서 알려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선정된 사회적 기업 방송들을 기본적으로 60분 방송, 저희 홈쇼핑 기본 60분을 한 그 유닛으로 보고 있는데요. 60분 방송을 기본적으로 2회는 무조건 튼다를 저희 SK스토어는 방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2회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요. 방송 수수료도 저희가 송출 수수료 나가는 부분만 저희가 받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일반적인 상품의 거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협력업체들 각 상품별로 자체적으로 원래는 그 사전 영상이라고 하고요, 인서트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시는 거지만 저희가 직접 제작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 인서트 비용들은 인서트 퀄리티에 따라 좀 틀리긴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많게는 3천만 원까지도 들어가는 제작비가 들어가지만 저희 같은 경우 저희 자체 인프라를 통해서 방송 인서트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상품 판매를 위한 프로모션이나 마케팅은 저희 당사 부담으로 후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TV 영역들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영역을 통해서는 우수 중소기업 전용관 혹은 사회적 기업 전용관을 통해서 해당 상품군들을 계속적으로 노출을 시켜드리고 이 채널들은 기존의 ARS라든가 모바일이 아니라 리모컨으로 사실 간편 주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소비자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이외에 방송 이외의 상품들, 다양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별도의 패키지라든가 구성들을 연계시켜서 노출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몰, 그다음에 향후 운영 예정인 PC몰에서도 해당 전용관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판매를 연계시킬 예정이고요. 저희가 SK스토어가 가지고 있는 우리 ICT 패밀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통해서 고객한테 맞춤형 제안 같은 것들도 계속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채널뿐만이 아니라 11번가라든가 기타 다른 G마켓 이런 연동이라고 합니다.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 상품들을 별도 채널로도 노출을 시키는데 해당 상품들은 이쪽으로도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그 품평회 말씀드렸던 연 2회에 지금 진행하고 연간 24개 중에 18개 정도는 이미 확정이 됐고요. 하반기 용도로 진행하는데 상품 경쟁력이나 사회적 기업의 어떤 가치 부분들 측정해서 더 좀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기존의 60분 방송이 아니라 10분 단위로 짧게 좀 더 많이 방송할 수 있는 것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TV 속의 TV 매장이라고 클라우드 기반의 스토어온을 통해서 또 다른 내용들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스토어는 국내 최고의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 디지털 플랫폼으로 2018년 독자적 미디어 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특별한 쇼핑, 공공의 가치를 찾는 SK스토어. SK스토어는 사회적 기업 상품 품평회를 통해 홈쇼핑에 맞는 상품을 선별하고 선별된 기업을 대상으로 홈쇼핑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K스토어는 사회적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컨티뉴 백팩이 개념백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비장애인과 발달 장애인들의 관계를 맺고요. 그리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곳이더라고요. 제품이 하나가 팔리면 그 가격만큼 비타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타민이 전달돼요. 사실 블루인더스라는 기업 자체가 따뜻한 마음과 그런 철학으로 생산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세제를 묻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미 친환경 세제가 묻어 나와 있어요. 근데 파돌밤이 왜 그렇게 맛있어요? 지리적인 잘 환경 조건이 자연에서 숙성된 이 메주와 또 된장의 맛 고스란히 한번 느껴보죠. 국내산 100%고요. 무농약이고요. 친환경인데 제일 중요한 건 그냥 고구마가 아니라 호박 고구마를 사용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맛있어요. 비타민 하나가 판매되면 하나가 기부되는 비타민 엔젤스 대표 김바울입니다. 메가홍삼 25는 특허받은 제조 기술을 이용해 진세노사이드 25mg이 함유된 고용량 홍삼 제품입니다. 사실 홈쇼핑을 준비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제품 QA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자사 제품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TV라는 강력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이 같은 혜택을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셜벤처 동구밭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노순우라고 합니다. 저희 동구밭은 성인 발달 장애인분들을 고용해서 고체 형태의 화장품류들을 제조하는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체 형태의 주방 설거지 세제
설거지 워싱바라는 제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사를 만났을 때 우리 홈쇼핑 판매도 해본 제조사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조업을 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도 스토어와 함께 이런 홈쇼핑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홈쇼핑이라는 채널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부족한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회적 기업에게도 이 스토어라는 채널이 이런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스타 상품 육성을 통해서 경제적 가치는 물론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를 할 예정에 있고요. 모든 PG앱의 착한 쇼핑 브랜딩화를 통해서 착한 쇼핑, 착한 상품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쇼핑을 넘어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사회적 가치를 SK스토어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SK스토어. 저희가 이게 제 언변이 좀 부족해가지고 아마 있는 시간을 다 쓴 것 같은데 QA를 아마 받을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QA는 저희 그 밑에 상담 부스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그 행복날을 통해서 많은 문의드리면 직접적으로 좀 더 많은 정보들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SK스토어 소개 마치고요. 저희는 착한 일, 좋은 일 하시는 사회적 기업분들이 저희 SK스토어를 통해서 규모 경제를 이루시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제공해 드리는데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하게 된 실버원가 셀러 지원팀 홍창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은 제가 뭔가 일방적인 강의를 드린다기보다 이커머스에 대한 여러분의 고민 그리고 제가 고민해온 부분을 같이 고민을 같이 해보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좀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커머스의 성공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이커머스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공과 성장이 어떻게 다르냐? 제가 볼 때 성공은 운칠기삼이라는 말처럼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성공이 다음번의 성공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장이라는 것은 저희가 저희의 노력에 따라서 축적할 수도 있고 결국 그 축적된 것이 결국 저희의 자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구성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실제로 성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커머스의 성장은 얼마나 되고 있느냐? 보시는 것처럼 전체 소매 시장에서 이커머스가 차지하는 부분이 한 111조가 됩니다. 구성비로 보면 한 23%. 23%가 얼마나 큰 숫자냐면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에 잠깐 근무를 했었는데 인도네시아는 한 1% 미만이고요. 유로모니터에서 얘기하는 세계 평균 이커머스 비중이 한 12%. 그거에 비해서도 한 2배 정도가 높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하다는 아마존이 있는 미국도 잘해서 이제 맥스로 봐도 한 16%. 그러니까 정말 저희 나라의 이커머스 비중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단지 이커머스가 크구나가 아니라 지금 전년 대비 17년 대비 18년 성장률이 한 22%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일각에서 볼 때는 지금과 같은 추세가 된다면 한 5년 후에는 한 50% 정도까지도 제가 볼 때는 좀 높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 수치도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커머스는 이미 대세다. 근데 이 메인스트림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이미 현재 이제 사업을 고민하신다고 하면 이커머스를 고려하지 않으시고는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뭐 간단히 어느 쪽이 더 커지고 있느냐?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당연히 뭐 패션, 여행 이쪽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큽니다. 하지만 하나 더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요즘 뭐 그 새벽 배송 이런 게 굉장히 커지고 있죠. 마트 쪽에 이제 성장률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아래 이제 42% 가장 큰 부분은 배민 같은 이제 배달 서비스가 크기 때문에 이제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커가는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메인스트림은 아니지만 약간 SV 쪽 트렌드가 보여지고 있긴 합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지만 공정무역 형태의 오아시스 마켓이
비영리 단체인 생협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실제로 새벽 배송이랑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특이한 부분이 거의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높고요. 11번가에서 하는 뭐 희망 쇼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CSR 쪽이 성격이 강하지만 아직 많은 셀러분들이 동참하는 사회 기업 프로그램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 구매자뿐만 아니라 판매자들도 이미 이런 쪽에 많은 부분들을 이제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이커머스에서 저희의 고민은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이냐, 저희는.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11번가에 있는 셀러분들을 과연 어떻게 성장시키도록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이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이제 고민하는 상황이 다 다르고, 고민의 어떤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른 거죠. 어떤 분은 자금에 대한 고민, 어떤 분은 상품에 대한 고민, 어떤 분들은 판매에 대한 고민, 다 고민이 제각각입니다. 근데 저희가 성장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단지 어떡하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어떤 고민을 하지에 대한 고민의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왜 고민의 포인트가 중요하냐면 결국 성장이라는 건 제가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고민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5단계 5S라고 나름 5개의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할 때 이제 단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하셨으면 판매나 이런 거 준비를 하셔야 되고, 실제 판매가 되면 자기 상황을 다시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 4번째 단계로 이제 확대를 고민하셔야 되고, 5번째로 더 강화하셔야 되죠. 그럼 하나씩 살펴보면 선택, 뭘 선택하느냐? 일단 판매하는 채널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커머스라고 하지만 굉장히 사이트가 다양하게 있어요. 뭐 저희 실론 같은 오픈마켓도 있고, 요즘 쿠팡, 소셜 커머스나 전문몰, 종합몰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어느 몰에 선택하지? 라는 고민이 아니라 사실은 위에 있는 체크 포인트라고 있는데 결론은 나의 상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저의 상품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또 잘 팔릴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회사가 자금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써진 것처럼 사이트마다의 이제 정산 주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이트는 정산을 해주는, 저희가 판매했을 때 정산을 해주는 기간이 한 40에서 한 60일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40에서 60일 동안은 판매한 금액을 저희가 뭐 빌린다든가 어쨌든 그걸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자본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 그게 없으시고 시작을 했다가는 결국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오프라인에 이미 김치를 판다고 했을 때 오프라인에 이미 판매된 경험도 있고 검증도 됐고 어느 정도 가장 중요한 브랜딩도 좀 돼 있다는 업체와 제가 이제 저희 뭐 장모님과 장모님 김치 손실기가 좋아서 한번 김치를 팔아보겠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다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황이 어떻다라는 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본인의 상황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어떤 몰에서 판매를 시작하는 게 좋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선택을 하셨으면 이제 준비하셔야죠. 준비를 한다 그러면 일단 내 상품 어떻게 판매할지 준비해야 되는데, 뭐 간단합니다. 일단 입점하셔야 되고, 온라인에서 파시려면 상품 상태 잘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상품 가격 결정하셔야죠. 그 뭘 할지는 알겠는데 이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고 고민인데, 가장 쉬운 방법은 잘하시는 분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이라고 이제 좀 고급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벤치마킹 하시는 게 가장 빨리 캐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벤치마킹이라고 제가 뭐 이미지를 도용하라든가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보통 각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베스트백이라든가 그런 코너들이 있어요. 잘 팔리는 상품들이나 코너나 아니면
이제 셀러분들을 보여주는 코너들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분들의 가격력은 어떤지, 이분들은 과연 상품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힌트를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판매 준비까지 하셨으니까 이제 다음으로 하실 거는 이제 판매를 하시는 거죠. 이제 판매를 딱 하고 나면 이제 고민이 됩니다. 뭐 해야 되지? 예, 이제 상황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상황을 어떻게 볼 거냐인데요. 제가 여기서 딱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밑에 이제 색깔로 되어 있는 이제 구매 전환율이라는 개념을 꼭 이해는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구매 전환율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인의 상품에 방문한 사람이 100명인데 구매를 한 명이 했으면 전환율은 1%인 거고 10명이 구매하면 10%인 거죠. 네, 여기서 한 가지는 이제 어느 정도 방문 수는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명이 왔는데 한 명이 구매했더니 전환율 100%니까 나 굉장히 잘하나 봐. 이거 뭐 친구가 사준 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대략 한 1000명 정도, 꼭 하루일 필요는 없지만 그 정도 이제 사이즈로 구매 전환율을 보시고 대략 한 뭐 1에서 3% 정도 되시면 일단 구매 전환율은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심플합니다. 이제 방문자 눌리면 되겠죠. 이제 어느 정도 매력적이다. 내 상품 매력적인가 봐. 여기서 팔릴 수 있어.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오픈마켓 같은 데는 광고도 하시고 프로모션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낮다. 그럼 일단은 이제 다시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뭐가 문제지? 가격이 높나? 아니면 상품 상세가 매력이 없나? 그런 거 보실 때는 이제 댓글 같은 거 고객들이 남긴 상품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이제 측정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판매가 되셨으면 이제 더 많이 판매를 하시고 싶으시잖아요. 더 많이 판매하셔야 되고 이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채널을 늘리면 됩니다. 채널 늘리는 게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동종 유형. 예를 들어 제가 이제 11분가에서 판매를 시작했어요. 그럼 다음에 유사한 G마켓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판매 채널 늘려보는 게 하나가 있고 다른 쪽은 이제 타 유형 사이트로 이제 옮겨가는 건데 뭐 제가 이제 오픈마켓은 해봤으니 종합몰 이런 쪽으로 내가 확대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확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챙기셔야 될 게 밑에 있는 가격 운영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오픈마켓에서 10,000원에 팔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고 이제 반응이 좋으니까 종합몰에 입점하려고 합니다. 입점하려고 그러면 이제 종합몰에 계신 분들도 다 저희 가격을 알아요. 그럼 이제 똑같은 가격이나 최저가에 맞춰달라고 하겠죠. 근데 이게 고민이 되는 게 수수료가 다르거든요. 종합몰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복지몰 같은 경우는 최저가 이하를 맞춰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가격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가능한 방법은 사실은 상품의 용량을 바꾼다든가 뭐 패키징을 좀 바꾼다든가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채널을 확정하실 때는 그냥 내가 여기서 잘 팔았으니까 다른 쪽으로 가야지가 아니라 현재 팔고 있는 채널에서 옮겨갈 때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있으면 이제 스트렝스 강화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경쟁 우위로 이제 브랜드, 차별적 상품 이분들은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더 전문가세요. 고민도 많이 하시고 우리의 브랜드를 어떻게 더 잘 살릴까 그리고 어떻게 상품 차별화를 어떻게 가져갈까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 더 이커머스에서 성장을 하시겠다고 하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유통 채널에서 경쟁 우위를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11번가에서 팔고 있다. 그럼 11번가에서 경쟁 우위를 가지셔야 돼요. 그게 본인의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든 아니면 기본적으로 11번가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11번가에서는 주요하게 이런 코너의 노출이 나한테 도움이 돼. 그리고 광고는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노하우를 쌓으셔야 다른 채널 가서도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브랜드 자선화와 차별적 상품 개발은 워낙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테지만 유통에서의 경쟁력 우위는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5S라고 5개 단계로 이제 말씀드렸고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 궁금하신 게 그럼 이제 어떤 상품들이 과연 잘 팔려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형별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 이 부분은 예, 감귤입니다. 뭐 크게 뭐 대단할 것 같지 않지만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작년도 11번가에서 건수 기준으로 탑 100을 뽑아봤어요. 근데 이 셀러분의 상품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11번가에서도 베스트를 보면 대부분 햇반, 뭐 CJ 비비고 뭐 이런 게 많습니다, 사실. 근데 신선식품이 떡하니 이제 100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기본 경쟁력이 굉장히 강해요. 기본적으로 상품 이미지가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상품명에 첫 수확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 증정, 이벤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상품 상세에 자신의 강점을 강조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고객 만족도를 보면 맛, 포장 상태, 배송 상태 이게 다 90이 넘어요. 정말 맛있는 감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그런 쪽에 본인의 갖고 있는 차별화보다 본연의 이제 경쟁력을 갖고 성공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여드리고요. 다른 사례는 요즘 뭐 오픈마켓이다 보니까 약간 좀 트렌드하고 기획적인 상품이 팔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냥 닭인데 요즘에 집에 다 에어프라이 다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컨셉인 거예요. 그냥 닭이 아니라 에어프라이 전용 닭이다. 이렇게 해서 잘 팔립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두 분은 정말 차별화가 힘들어요. 왜냐면 풀무원 이런 쪽에 대기업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힘든데 지금 이쪽에서 하는 거는 컨셉이 위클리 두부예요. 위클리. 그러니까 지금 1인 가족이고 그리고 이게 그냥 반찬으로 먹어요가 아니라 다이어트나 이런 쪽에 단백질 보충으로 위클리 동안 이제 먹을 수 있는 두부의 컨셉으로 지금 이제 저희 쪽 MD 분들하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요즘 뭐 많이 아시겠지만 뭐 미세먼지 화도 이제 유행이다 보니까 뭐 필터 샤워기라든가 플랜테리어 이런 사례들도 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오픈마켓에는 시즌 아이디어도 많이 나와요. 지금 오른쪽 상품 아시나요? 많이들 사셨을 텐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어버이날 선물 때 가장 좋아하시는 선물이 돈이죠. 근데 이제 돈만 드리기는 좀 뾰족뾰족하니까 이렇게 이쁜 돈 상자를 사서 거기다 돈을 드리고 선물 드리는 그런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돌반지인데 그냥 돌반지가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금수저 아니면 건물주 형태의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진행되는 이런 아이디어 상품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오픈마켓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상품들이 팔리는지 베스트나 이런 걸 계속 꾸준히 보시면 트렌드나 이런 거를 익히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꼭 사이트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통에 전문가가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팔리고 있는 상품이 이제 11번가인데 그럼 11번가에서 과연 어떻게 잘 팔 수 있을 거냐? 잘 팔기 위해서는 일단 11번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히 11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1번가 뭐 자랑이 아니라 11번가가 어쨌든 트래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월 2천만이 방문을 하는데 결국 뭐 대한민국 국민의 한 2명 아니면 3명꼴 중에 한 분은 저희 사이트를 월에 한 번은 방문을 하는 정도의 트래픽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사이트에 어떻게 입점하냐? 오픈마켓의 강점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저희는 따로 이제 누구를 만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온라인에서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필요 서류 몇 가지를 온라인에 등록을 하시면 며칠 내에 저희가 다 승인해서 이제 사업자분이 판매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우 배려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가입하시면 좀 고민들이 생기세요. 판매 교육 어떻게 할 거냐, 교육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사실은 이미 저희 실버가도 한 10년 넘게 이제 오픈마켓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교육의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창업 단계부터 판매 시작, 그다음 매출 증대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기회가 되실 때 단계별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1번가 하면 11절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매월
진행하고 있는 11절입니다. 저희가 뭐 11절을 홍보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11절이 되면 사실 저희들도 많은 리소스를 부여합니다. 쿠폰도 드리고 포인트도 드리고. 그래서 이때 같이 행사를 하실 수 있으면 거래가 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채널과 어떤 프로모션이 그 사이트에서 주요한지를 아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뭐 서두에 이제 구매 전환율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또 한쪽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데이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셀러분들이 실제로 본인들의 현황을 좀 더 쉽게 분석하실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셀러 애널리틱 부분들을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많은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SV 기업분 대상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픈마켓에서 할 때 이제 고민되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입점을 할 때 어쨌든 수수료가 보통 한 12%, 13% 되면 높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게 한 50% 정도 이제 해서 전 카테고리 한 6% 정도 수수료 감면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수수료는 알겠는데 결국은 잘 팔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출이나 어떻게 고객들을 만날까에 대한 고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같이 11절에 대한 코너에 일부 노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 그 상품에 대한 부분이 시즌에 맞다면 특정 기획전을 같이 열어줄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여기 오신 이제 사회적 기업분들의 이제 고민들을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1대1 멘토링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을 같이 진행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가 잘 안 보이는데 관심 있으시고 이쪽에 저희 쪽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셔서 이커머스의 외형적 성장만이 아니라 질적 성장을 같이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나라의 홍문기라고 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저희 행복나라에서 앞서 이제 팔로 쪽에 진출하시기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앞서도 계속 팔로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팔로에 진출하시기 위해서 좀 어려운 게 사회적 기업가분들이 좀 어려움을 느끼시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행복날에서는 보다 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상품 경쟁력 강화 사업하고 스토리텔링, 컨텐츠 개발 사업 두 가지를 금년도에 좀 중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품 경쟁력 강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좀 짧은 영상 하나만 좀 보시고. 큰 힘이 됩니다. 행복나라의 상품 경쟁력 강화 사업.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기업을 보며 행복나라는 생각했습니다. 그 고민에서 시작된 상품 경쟁력 강화 사업. 사회적 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인 판로 개척.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사회적 기업의 상품 개발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상품 개발과 개선부터 판로에 걸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사회적 기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상품 개발과 개선, 그리고 유통 채널 발굴과 연계까지. 이러한 지원이 사회적 기업에게는 실제 도움으로 다가왔을까요? 홈쇼핑에도 진출하게 되고 홍보도 되고 유난히 B2C 시장, 마스크 시장에 진입을 하게 디자인 지원 사업을 받았던 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해주는 굿디자인 상까지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하나씩 이뤄가고 있는 환경입니다.
디자인이라든지 각종 금융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언이나 절실하게 필요한데 한국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희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서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작은 기업들은 사실 판로 개척이 굉장히 장벽이 많이 있어요. SK 그 협력사를 통해서 판로 개척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복나래는 상품 경쟁력 강화 사업을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의 가치 확산을 지원하며 사회적 기업의 힘과 흔히 되겠습니다. 네, 저희 행복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품 경쟁력 강화 사업은 저희가 17년도에 런칭을 해가지고 지금 3년 차 들어가고 매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그 사업 모델은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소셜 벤처 등 사회적 경제 조직 분들이 저희의 그 상품 경쟁력 강화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유통망에 진출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의 모델이고요. 2019년에는 100개사의 15억의 예산으로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본 사업의 프로세스는 저희가 사업 공고를 내고요. 서면 심사, 대면 및 품평 심사, 그리고 대면 심사를 통해서 기업을 선정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그 상품 개선 개발을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유통망 연계까지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부분이 이 지원 영역일 것 같은데요. 크게 이제 4가지 영역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조업 쪽에서 가장 좀 그 신청이 많으신 부분이 디자인 패키지 개선 부분이고요. 그리고 해썹 등의 주로 인증 분, 그리고 홍보 콘텐츠, 기타로 시제품 제작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 사례들을 간단하게만 좀 소개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요즘 앞서도 계속 롯데마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포장에 대한 그 필요들을 굉장히 많이 바라고 계시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트레이 포장에서 오른쪽에 이제 소포장으로 디자인 패키지 개선을 했던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조 쪽은 거의 요즘에는 반드시라고 해도 무방할 텐데 햇삽 인증, 그리고 KF94 이런 인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례는 그 하비풀이라는 기업에서 유튜브와 같이 이제 동영상 홍보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품의 좀 판매량이 증대됐던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진공안전에 이런 라바콘이라던가 제리백의 여성용 가방이라던가 이렇게 시제품을 본 사업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저희 이번 세션에 발표해 주신 이런 판로들, 그리고 마트, 그리고 저희 이제 B2B 영역들까지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좀 매출이 발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특별 판매전, 그리고 명절 선물전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현재 2회차가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금년도에 이제 100개 목표로 3회차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지금 사업 공고는 6월 달에,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저희가 저희 행복나라 홈페이지, 그리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그리고 각 전국에 계신 이제 중간 지원 조직들 쪽에 이제 공고를 통해서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서 7, 8월에 대상을 선정하고요. 그리고 8, 9월 달에 상품 개선 개발한 뒤에 10월부터 이제 유통망 연계하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그 사회적 경제 쪽에 계신 분들께서는 저희 쪽에 좀 많은 신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 사회적 기업 스토리텔링 컨텐츠에 대해서 좀 소개드리겠습니다.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는 중요하다는 부분은 다들 아실 텐데요. 특히나 그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그 가지고 계신 그 사회 가치라던가 상품의 스토리 이런 부분들을 좀 이런 그 임팩트 있게 어필하는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시는 페이지는 저희가 그 각 사회적 기업들의 그런 스토리를 취합을 한 페이지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 관계사에 제안을 한다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해당 기업의 사회 가치와 스토리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서 상품과 같이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부분이 그 가방이 된 자동차, 저기 비타민 엔젤스의 CI, 그리고 제리백의 사진 한 장 자체가 그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에 대해서 가장 좀 임팩트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장치인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부유한 상품 가치는 좀 우수하나 스토리텔링, 마케팅 역량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기업 분들에게 차별성과 임팩트, 혁신성을 좀 고려를 해서
그 각 기업마다의 좀 특성에 맞춰서 어떤 과제, 어떤 부분을 좀 개발을 해드릴지 선정한 뒤에 최종 컨텐츠를 제작하는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창업 계기, 상품 컨셉 등의 이제 브랜드 스토리를 사진, 이미지나 일러스트 같이 홍보 자원으로 만든 다음에 저런 리플렛이나 이런 홍보물까지 좀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작된 부분은 저희 행복나라 홈페이지, 그리고 저희가 매월 발간하는 뉴스레터,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박람회 같은 참여를 하게 되면 그런 전시물, 그리고 해당 기업에 당연히 이제 이 부분은 전달을 해드려 가지고요, 직접 SNS나 언론 쪽에 홍보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은 저희 그 컨텐츠 디자인 제작 쪽의 전문 소셜 벤처인 허밍비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근본 세션, 그 사회적 기업의 유통 경쟁력 강화 세션에 준비한 전부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세션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